우리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는 보고, 듣고, 느끼고, 기억하는 모든 것을 조용히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감각 정보는 수없이 뇌로 쏟아져 들어가며 융단 폭격을 합니다. 영화 편집자가 영상과 녹음 기록을 모으고 정리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듯 뇌의 시스템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각을 조합해 이해 가능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인생 경험과 자의식으로 발전합니다. 예일대학교 예일 뉴헤이븐 병원의 신경과 의사 엘리에저 스턴버그 박사가 쓴 뇌가 지어낸 모든 세계는 기이한 신경질환을 앓는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 감정을 느끼거나 선택할 때 뇌의 논리가 어떻게 작용해 의식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합니다. 지금껏 뇌를 주제로 하는 많은 책은 대부분 행동 연구에 의존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 MIT 연구팀이 86명의 피험자를 모집한 뒤 16,500달러짜리 자동차 가격을 깎는 모의 흥정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피험자의 절반은 딱딱한 나무 의자에, 나머지 절반은 쿠션감이 좋은 안락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결과는 딱딱한 의자에 앉은 사람이 훨씬 흥정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락 의자에 앉은 집단은 의자가 주는 안락감 때문에 흥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안락함과 협상력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 두 가지가 왜 상호작용을 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피험자들의 행동에 초점을 둔 이 연구는 내부의 실제 구조나 작동 원리를 전혀 모르는 채 소프트웨어만을 검사하는 블랙박스 검사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달리 뇌가 지어낸 모든 세계는 블랙박스의 내부 작동 방식 관찰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신비한 현상은 물론 개인의 기억과 감정, 습관 형성부터 소비자 마케팅까지 우리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뇌의 법칙을 살펴봅니다. 시각 장애인이 꿈속에서 앞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따져보기 전에 우선 본다는 것과 꿈이라는 것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뇌의 시각계는 비디오 카메라처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시각계는 수십억 개의 신경을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을 보여줍니다. 뇌는 과거 우리가 보았던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게 될 사물의 형태를 예상합니다. 뇌는 장면에 빈틈이 있으면 환경 신호를 이용해 그 빈틈을 해석해서 메웁니다. 일례로 모세는 방주에 같은 종류의 동물을 몇 마리씩 실었는가 라는 질문에 선뜻 2마리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답은 0입니다. 방주를 만든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노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무의식계와 의식계라는 뇌 두 시스템이 작용해 지각을 만들어냅니다. 무의식계가 패턴을 인식하고 그 패턴을 바탕으로 예측한 다음 지각한 조각들을 끼워 맞출 방법을 추론하면 의식계가 무의식의 계산을 받아들이거나 의문을 던지면서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풍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뇌의 이마 앞 옆껍질이 손상된 환자들은 자기 숙고라는 이마 앞 옆껍질의 인지 능력이 발휘되지 못해 자신이 본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해석과 기괴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뇌가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에게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꿈입니다. 꿈을 꿀 때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자는 사람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릴 경우 피험자는 비가 왔다거나 물총 세례를 받았다거나 비가 새는 지붕을 고쳤다는 등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있는 상태일지라도 꿈에서는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를 지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의 회로와 시각 회로가 분리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시각 장애인들은 앞을 보지 못할지라도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시공간 지도로 바꾼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뇌는 지각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시각적 환각을 만들어내거나 다른 감각을 동원해 시야를 재건합니다. 마찬가지로 꿈을 꿀 때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뇌는 뇌 줄기가 활동하면서 내보낸 무작위 신호를 수집하고 이런 신호를 최대한 논리적으로 결합해 하나의 이야기를 엮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머리는 잠을 자는 동안 터무니없는 판타지에 포위당하게 됩니다. 클리블랜드 병원의 강회 박사는 피험자들에게 일주일에 5일 동안 매일 15분씩 한쪽 팔꿈치와 새끼손가락을 구부리는 상상을 하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12주가 지난 후 피험자들의 근육 수축 강도가 팔꿈치는 13.5% 늘어나고 새끼손가락은 35%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는 심상 연습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상상으로 사용한 신체 근육의 강도까지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심상 훈련의 긍정적 효과는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입증되면서 다른 분야로도 연구가 확대됐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머릿속에서 손가락을 놀리는 연습을 한 후 실제 연주한 결과 이전보다 더 정확하고 부드럽게 연주했습니다. 심상 훈련은 그 행동을 관장하는 뇌 영역에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심적 시연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행동을 관장하는 뇌 영역과 상상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심상 훈련이 환자에게 어떤 차이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상 훈련은 뇌의 운동 영역이 얼마나 온전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뇌졸중 환자는 운동선수와 달리 뇌 자체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심상훈련은 뇌의 거울신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가락 움직임을 볼 경우 자신이 직접 손가락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뇌의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거울신경의 작용 때문입니다. 양궁 선수가 자신보다 훌륭한 다른 선수의 완벽한 테크닉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는 거울신경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하품이 전염된다는 것이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과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이 하품하는 모습을 볼 때 거울신경은 그 행동을 흉내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는 감정의 공감도 거울신경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거울신경을 이용해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 심상 시뮬레이션은 우리의 의식적 행동을 만들어내고 사회적 행동을 조정하며 다른 사람의 경험을 우리의 것으로 내면화하게 도와줍니다. 뇌는 개인사를 담은 스냅 사진을 배열할 때 자아를 보호하는 방식을 자주 따릅니다. 뇌는 순간순간의 스냅 사진을 배열해서 연속적인 기억을 만들어낼 때 다양한 출처에서 스냅 사진을 가져옵니다. 그 출처는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계는 출처를 가리지 않고 그런 스냅 사진을 모아 한 줄로 엮은 다음 우리의 자아인식에 맞는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말짓기증 환자는 누군가를 고의로 속일 생각이 없으면서 거짓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자신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말짓기증의 원인은 뇌의 부상, 알츠하이머, 약물 중독, 만성 알코올 의존증에 의한 코르사코프 증후군 등 여러 가지입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뇌는 그 사람의 기억에 생긴 빈틈을 보상하고 대부분은 자신을 포장하는 정보를 꾸며내기 위해 거짓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말짓기증은 보통 자기중심 사고를 책임지는 뇌의 안쪽 관자엽의 손상으로 생깁니다. 저자는 기억을 짜깁기 해 왜곡하는 현상이 말짓기증 환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 사례를 통해 제시합니다. 이는 뇌 손상 때문이든 매우 혼란스러운 경험 때문이든 뇌는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기억에 생긴 구멍을 메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는 그 사람의 신념, 관점, 희망, 두려움에 의지하면서 자기 방어의 이야기를 써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의식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뇌는 어떻게 인식의 빈틈을 메우는지, 우리가 무심코 보는 것이 기분과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신경과학적 답변입니다. 이 책은 앞서 살펴본 내용 외에 왜 사람들은 외계인 납치설을 믿는지, 조현병 환자에게 환청이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면 살인은 가능한지 등 흥미로운 내용을 다룹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삶이란
뇌가 나름의 논리와 패턴으로 세상을 해석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뇌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조각조각 들어오는 인식을 합리적인 이야기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죽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경험을 쌓고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스스로 느끼며 자아를 만들고 지켜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지를 밝혀주는 것은 물론 인간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한층 더 깊게 이해할 계기를 제공합니다.